네, 8월 11일 월요일 톡톡 동해안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톡톡 동해안에서는 오늘부터 4차례 걸쳐 포항의 독립운동사를 짚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준 향토사학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계속 지역 그 역사 자료 연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퇴직을 하고 포항문화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포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는 장기하고 기계 쪽에 음. 그 역사, 특히 장기 유배 문화라든가 예. 내록시, 그다음 기계의 고인돌이라든가 안국사지 뭐 이런 데 음. 대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향토사학자로서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글쎄 이 8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서 새로운 세대로 완전한 도약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복 80주년도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선열들의 순간 희생을 기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100년을 그리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우리 포항시가 환동의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한 환동의 호국 역사 문화관 건립에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광복 80주년과 곁들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해가 갈수록 이 광복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은 또 사실인데요. 예, 매년 매년이 광복의 어떤 해라는 것들을 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맞습니다. 예,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예, 그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뭐 소위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쟁취한 독립이 아니라 예, 뭐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순국 선열들의 필사적인 그런 노력, 즉 네네.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든가 또 예. 안중근 역사관, 김구기념관, 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런 데도 가보시면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고 또 어떻게 희생됐는지 느끼는 감회가 더욱 새로울 겁니다. 그렇군요. 포항의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한 그 포항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집필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내시게 되셨을까요? 포항보다도 더 적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동이라든가 이 영덕 또 청송, 영천, 울진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연구해서 각 명칭을 딴 그러니까 안동의 독립운동사라든가 영덕의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것이 네네. 이미 벌써 발간되었어요. 그런데 포항만 유독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책자가 없었어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하다가 2017년도에 우리 사단법인 최세윤 의병대장 기념사업회에서 그의 사업 목표를 우리 독립운동사를 한번 집필하자. 예, 그렇게 예. 돼서 제가 그 대표 집필을 맡아서 그해 12월, 2017년 12월 이 책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어, 책이 나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뭐 자료 조사나 집필 과정에서 뭐 추가로 밝혀냈다거나 뭐 예. 이렇게 다시 바르게 정리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독립운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산남 어진의 그 1,000명 정도가 가담을 했다 하는데 예. 예, 한 200명 정도 내외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독립운동사를 쓰면서 국가기록원에도 가보고 또 옛날 그 판결문이라든가 또 일제 때 그 보고 문건들 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존에 있던 데서 274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1910년부터 1940년 45년도까지 항일 운동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서 그래 이 책에 실었습니다. 예. 그만큼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포항의 독립운동사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병 활동상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의병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병이 아니고 의병 전쟁이라고 하죠. 의병 전쟁. 예.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어난 게 을미 의병이 되겠고요. 그렇죠. 또 1905년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발달되죠. 을사 늑약을 계기로 일어난 을사의병. 1907년도에 들어오면 군대가 해산됩니다. 또 고종을 퇴위시켜버려요. 네네. 이런 것을 계기로 일어난 게 정민년이니까 1907년이 정미의병. 또 그 뒤에 일어난 만주에서 독립군 이런 국외 독립운동 이런데 포항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포항 지역의 을미병은 크게 해세윤 의병장의 안동의진 참여. 이분이 을미병도 참여하고 나중에 정미의병도 참여하고 을사의병도 참여하고 세 군데 다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예. 또 양재안의 김산의진 참여. 양재안이라는 사람은 죽장 두마 사람입니다. 김산의진은 김천의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김천까지 가서 이렇게 의진에 참여하고 이채구 등의 경주 연합의진 결성, 또 청하의 김진규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하의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1906년도부터 1908년 사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문경세제 이남에서 일본 군경들이 간담을 그렇게 서늘하게 했던 그런 산남의진이라고 있습니다. 산남이라는 것은 문경세제 이남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영남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영남의 대표적인 의병, 이 산남의진 의병 활동을 우리 포항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포항의 대표적인 의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주축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포항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산남 의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산남 의진이 포항 의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포항 죽장면 일대에서 창립이 됐어요. 그 주로 그 간부를 맡은 사람들도 거의 죽장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당시에 죽장에는 포수들이 많았잖아요. 그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하다 보니까 죽장, 청송 이쪽 지역, 영천 북부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포수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영천 자양면 일대에서 살고 있던 정환직, 정용기 부자가 중심이 됐지만은 자양면하고 죽장면하고는 경계 하나를 두고 같은 지역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한 사람들은 죽장 사람들이고 일대 대장, 2대 대장의 고향은 영천입니다. 그래서 영천과 포항이 같이 이 산남 의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남이라는 것은 문경세제 이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영남과 같은 개념이죠. 주로 포항, 영일, 영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문경에서 밀양까지 한 1,000명 정도가 의병에 참여했습니다. 전투 지역은 흥해, 청하, 영덕, 장기뿐만이 아니고 군위 청송까지도 이렇게 출몰을 해서 일본 군경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의병 부대입니다. 그래서 영덕에 신돌석 의진이 있었다면 포항 영일 일대는 산남 의진이 있었습니다. 그래 포항 죽장면은 산남 의진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가면은 발상지라는 큰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장을 아까 그 정환직, 정용기 부자가 이제 맡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장으로 선출이 되신 걸까요? 예, 이 산남 의진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요. 영천 자양면에 살고 있던 정환직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결성한 그런 의진입니다. 이분이 고종 옆에서 시정으로 있었습니다. 신하로 있으면서 고종이 아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밀지를 주면서
포항 쪽에 가서 어진을 하나 만들어서 강동 강원도 쪽으로 올라와서 포항 서울을 점령해서 네네. 배 억울한 면을 좀 구해도 이렇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분이 정환직은 그 당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아들이 정용기입니다. 아, 정용기가 네. 그 당시 44살 먹었는데 이분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이 자양면 영천시 자양면 검단동인데 현재는 이제 충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의병 대장이 되고부터 또 순국하고부터 그 동네 이름이 충효동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 충효동이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 죽장하고 같이 하천 하나를 두고 같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구성우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죽장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여진이 형성됐는데 정용기 이분은 기계인 안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본거지를 해서 의병을 1000명 모집해서 서울 진공작전,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서 왜군을 뒤에서 급습한다. 이런 작전을 펼치면서 1907년 10월 8일까지 청하, 자양, 경주, 서면 등을 이렇게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주로 분파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해요. 우체국은 그 당시에 전보를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가는 걸 길목을 확보했는데 일본 수비대를 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07년 10월 8일 날 음력 9월 2일입니다. 우리 죽장에 있는 이밤서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서원 앞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 정용기 대장을 비롯해서 이항구, 손영각 이런 핵심 요원들 40명이 이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함해진 장소가 지금도 유명한 우리 죽장 이밤서원 일대 그 하천 주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 그 당시 싸움한 그 상대방은 일본군 14연대의 그 정규군인데 이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한 것입니다. 그 이병뿐만 아니고 이날은요 죽장면에 있는 그 이밤동에 있는 그 민가도 예. 의병에 협조했다 해서 전부 불태워버려요. 그렇죠. 지금도 가면은 같은 날 음력 9월 2일 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한 4,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디 한 맺힌 장소가 바로 우리 죽장 이밤이고요. 이 밤에 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 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 이제 핵심 요원 40여 명이 전사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정환직은 그때의 그 나이가 64살 먹었는데 예. 처갓집이 우리 기북면 용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 전사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밤으로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열몇 군데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고 네네. 의병들 대장들이 40여 명이 군데군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난 다음 그 남은 의병들이 대장을 우리 정환직 그 어른이 좀 맡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돼서 정환직 장군이 2대 대장을 맡았습니다. 아들에 이어서 두 그렇습니다. 번째 대장을 맡게 된 예. 거군요. 그래서 이분은 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 대한 복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게 일본 측에서 보면은 악랄하게 그렇게 그 일본 사람과 왜군들을 갖다가 소탕하게 되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흥해 읍성을 공격하게 해서 그 안에 있던 그 주재소에 있던 일본 군들을 잡아서 죽이고 네. 또 영천 신령을 공격해서 엽총을 한 400정 정도 이렇게 몰수하기도 하고 또 분파소를 불질러 버리고 영덕을 공격해서 적 7명을 잡아 죽이고 이 당시에 의병들이 적 7명씩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식 무기를 갖고 있고 그렇죠. 의병들은 거의 농기구에 예. 비슷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접전을 하기 때문에 7명을 잡아 죽였다 하는 건 대단한 건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이 무서워서 근무지를 버리고 아예 포항으로 도망오는 그런 경찰들도 그렇게 순사들도 생겨나고 가족들도 막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군 14년대는 이런 정환직을 근거하기 위해서 특별대를 편성해서 네. 포위망을 좁혀서 포항 쪽으로 들어오죠. 그 당시 사정을 기록한 일본군 14연대 진중일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에 의하면은 정환직 대장은 1907년도 12월 11일 날 아침 한 8시 40분 경에 청하군 고천입니다. 지금 현재로 치면은 우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입니다. 어깨
상공리에서 일본군 보병 14연대에게 체포되어서 본부가 있는 대구로 호송대에 가다가 예. 의병대장이 호송대에 가니까 의병들이 중간중간에 잠복해 있다가 덤비고 이러니까 대구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 생각하고 12월 17일 날 영천 그 조양각 앞에서 총살을 해버려요. 아, 재판도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재판도 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이대 대장 정환직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포항의 독립운동. 오늘은 산남의진의 1대 2대 대장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이제 3대 대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최세현 의병 대장의 활동 상황 그리고 순국 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준 향토사역자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